그다음에 이제 중복수절 개념인데 중복순열은 이런 상황을 얘기해요. 순열에서 일반적으로 쓰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숫자 카드였어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숫자 카드가 있다고 쳤고 이 네 가지 카드 갖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상황이 순열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했던 이제 예시예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첫 번째 100의 자리의 숫자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되느냐라고 따졌을 때 네 가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는 몇 가지가 들어올 수 있느냐? 세 가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4P3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요건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 카드도 서로 다르지만 카드가 한 장밖에 없다는 게 핵심이었어.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중복순열은 뭐냐면 이 카드가 여러 장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카드를.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똑같은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에 의해서도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여전히 네 가지가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자리에 또 어떻게 돼? 카드 1번을 썼어도 카드 1번이 여전히 남아있지. 그러니까 또 네 가지를 쓸 수 있는 거야. 여기도 네 가지를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중복순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서로 다른 네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세 번 쓸 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4파의 3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의 계산값은 4에서 시작해서 4의 몇 제곱? 3제곱. 그러니까 여기 있는 3이 여기 위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지수로. 그래서 중복수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나열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고 얘를 계산하기를 n의 r제곱이라고 계산합니다. 얘는 조금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시험에서 특히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요거 단독으로 나옵니다. 단독으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 정도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2점짜리. 근데 요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 여기 숫자가 써있고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이게 2의 세제곱인지 3의 제곱인지가 시간이 오래되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눈 뜨고 당하죠. 순서대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외우기를 순서대로 쓴다. 2부터 쓰고 지수로 3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봤듯이 중복순열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보통의 경우 이게 안 됩니다. 2P3은 될 수가 없어요. 왜? 카드가 두 장밖에 없는데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라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개수가 모자라서 얘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앞에 숫자가 반드시 뒤에 숫자보다는 크던지 같던지 해야 됩니다. 근데 중복은 카드가 여러 장 있기 때문에 종류가 적더라도 카드의 개수는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가 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굳이 이 뒤에 있는 숫자보다 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 이걸 중복순열이라고 하는데 시스템 자체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보이지만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아까 원순열도 상황에 따라서 테이블의 종류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졌잖아. 그치? 중복순열도 마찬가지야.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잘 기억해야 된다. 중복순열 같은 경우 상황 기억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필수의 4번 보세요. 이거 자체는 이게 끝이에요. 별거 없어요. 4번에 보시면
때 중요한 거는 단 이 멘트 때문에 중복수열이 되는 거예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멘트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한 반이 있을 수 있다. 이건데 학생도 서로 다르죠? 사람이니까 서로 다 달라요. 반도 다 달라요. 그러면 학생 1, 2, 3, 4, 5라고 해보세요. 요 생각을 잘 메모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반은 A반, B반, C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느 반으로 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배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번 학생한테 너 어느 반 갈래? 세 반 중에 골라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학생은 어떻게 돼? 저는 A반이요, B반이요, C반이요 해서 세 가지를 고를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거를 2번 학생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2번 학생도 세 가지를 고를 수 있어요. 또 3번 학생도 세 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4번 학생도 세 가지, 5번 학생도 세 가지를 골라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가 3의 5제곱으로 되는 것을 중복순열 개념이 돼버린 거죠. 계산하고 봤더니 중복순열 개념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반배정을 하는 거다 이거죠. 왜? 이런 식의 배정이 어떻게 가능한데? 한 명도 없는 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명 학생 모두가 A반을 다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B하고 C는 한 명도 없게 되겠지. 근데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는 아까랑 따지면 뭐라고 하냐면 A, B, C 카드가 여러 장 있는 것과 똑같아요. A, B, C 카드가 여러 장 있는 상태에서 아까랑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B, C 카드가 여러 장이 있는데 1번, 2번, 3번, 5번 학생들이 각 자리를 나타내는 거 5자리 점수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골라라. 이게 A냐, B냐, C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나는 이렇게 해석한 거죠. 1번 학생한테 네가 가고 싶은 반을 골라라.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좀 더 내 입장에서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번 학생한테 반 골라봐. 그러면 세 가지 고를 수 있고 2번 학생한테 반 골라봐. 그러면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씩 고를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의 5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중복순열 계산이 돼버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중복순열 문제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를 생각해보고 결과적으로 중복순열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지 이 문제는 왜 중복순열이 됩니까? 라고 얘기해봐야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중복순열 문제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거는 더 어렵다 이거야. 이거 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걸 다 외울 거냐 이거지.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외우는 거는 필요하긴 해요. 외우는 게 필요한 항목도 있는데 모든 문제를 다 외워놓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차라리 생각을 자연스럽게 자기가 입력해 놓는 게 더 편하다 이거지. 자, 비슷한 얘기로 4-2번인데 얘는 외우는 거예요. 얘는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2명의 후보가 2명의 후보가 있어요. 이때 출마 선거에서 3명의 선거인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투표를 하는데 뭐 때문에 얘가 중요해지냐면 기명 투표를 하겠다는 이 기명 투표라는 단어 때문에 얘가 중복순열이 되는 거예요. 이거랑 비교했을 때 무기명 투표는 중복 조합으로 들어갑니다. 참고 뒤에 나올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투표 방식이 두 종류로 제시가 되는데 하나는 기명투표고 하나는 무기명투표예요. 기명투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찍었는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선거할 때 요번에 미국에서 하원 의장이라는 사람,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장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뽑을 때 방식이 기명투표예요.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뭐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들이 다 나와서 맨 앞에 나와가지고 난 누구한테 투표하겠습니다를 외치고 나가더라고. 이게 종이를 넣는 게 아니더라고. 걔네는 내가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우리 지역구는 누구한테 투표를 하겠습니다라는 게 걔네들 전통이래. 그래서 아직도 그 투표를 하고 있어. 그 투표 한 번 하려면 뭐 한 300~400명이 앞에 나와서 다 떠들어야 되는 거야. 누구한테 찍겠다고. 기명투표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있더라고 지금도. 근데 우리나라는 무기명이죠. 우리나라는 게 종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기명투표는 중복순열 방법으로 계산되는 거고 무기명투표는 중복조합 방법으로 계산된다는 것 정도는 외울 가치가 있다 이거야. 왜? 헷갈리니까. 똑같은 투표예요. 그럼 얘가 왜 기명투표가 중복순열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3명의 선거인은 아까 학생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1번, 2번, 3번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얘는 선거인이고 그 다음에 후보가 있잖아요. 이 후보가 아까 반에 해당하는 거예요. A 후보가 있고 B 후보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때 1번 선거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누구한테 투표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2가지가 되죠. 이 사람도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2가지가 되는 거예요. A냐 B냐. 얘도 2가지가 돼서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는 기명투표이기 때문에 이 계산 방법이 가능한 거죠. 1번이 A한테 투표했는지 B한테 투표했는지를 확실하게 알잖아. 그러니까 2가지라고 계산해야 되는 거야. 2번 선거인도 A인지 B인지 확실하게 내가 아니까 2가지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몰표도 가능한 거죠.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A만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결과가 A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B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왜 순열이 되느냐? A를 다르게 생각할 거니까. 왜? 표는 B가 한 표 받고 A가 2표 받은 거 이 2가지에서 똑같죠. 또는 이렇게도 똑같아요. 무기명일 경우 이게 한 가지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왜? 어차피 똑같은 결과예요. A가 2표 받고 B가 1표 받았다고. 하지만 기명투표이기 때문에 1번 선거인이 A를 뽑고 3번이 B를 뽑았다는 사실하고 2번이 B를 뽑고 3번은 A를 뽑았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사실에 해당한단 말이지. 기명투표에서 결과가 종류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기명투표가 결과의 종류가 더 여러 개가 등장하겠지. 왜? 무기명에서는 이거를 한 가지로 생각할 거니까. 표만 받은 것만 생각할 거니까. 그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중복순열하고 그 다음에 중복조합으로 기명은 중복순열로 계산되고 무기명은 중복조합으로 계산된다라는 것 정도는 암기하고 있는 게 편하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네, 요거는 좀 헷갈린다. 나중에 가면. 자, 그다음 필수제 5번은 뭐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표적 케이스죠. 숫자 카드 갖고서 자연수 만드는 방법.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얘가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여러 장 있는 겁니다. 여러 장 있어요. 이때 첫 번째 네 자리 자연수 몇 개나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되겠죠. 자연수 하나, 둘, 셋, 네 자리를 마련했다고 칩시다.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 게 0은 못 들어오는 거죠.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순열도 단순히 저 공식 하나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요. 0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5가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놈의 공식을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에 저 공식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저 공식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으로 해서 풀어야 되는 거지. 아, 얘는 중복순열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골치 아프다니까. 잘 안 돼. 그 다음 3200보다 얘를 만들어봐라. 3200보다 큰 자연수를 만들어봐라. 이거는 뭐 두 가지 방법을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로 3200보다 큰 자연수를 만들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게 개수가 너무 많겠다 싶으면 거꾸로 전체 개수에서 3200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빼버리는 방법도 쓸 수 있어요. 6건이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뭐 대충 보면은 3200보다 큰 자연수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한 걸 알 수 있어요. 왜? 3, 4밖에 없을 테니까 앞자리가. 이 두 가지만 따지면 되는데 3200보다 작은 자연수는 여러 개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3이라고 박아놓고요. 2라고 박아놓고 이제 자연수 몇 개 남았어요? 2개 자리가 남았죠. 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무거나 뭔가가 숫자가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때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 몇 개 들어올 수 있어요? 5가지 들어올 수 있죠? 여기에 몇 개 들어올 수 있어요? 5가지 들어와서 이거를 25개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 여기에 00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 5개 안에서. 그쵸? 근데 00은 보다 크다라는 마인드가 어떻게 돼? 위배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 2를 해줘야 돼요. 하나는 빼줘야 되죠. 빵빵 들어간 거 빼야 된다. 올해도 숫자 하나가 0 이외에 숫자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 3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게 뭐죠? 3도 들어올 수 있고 4도 들어올 수 있죠. 나머지는 아니죠. 맞나? 3, 4. 네, 맞아요.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다 아무거나 들어와도 되죠. 어차피 100의 자리에서 벌써 커져버렸으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5 그거가 몇 개 있어요? 2개 이렇게 있는 거. 그럼 이제 3에서 만들 수 있는 건 다 끝났죠? 그럼 맨 앞자리가 4로 시작하는 얘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3200보다 크겠죠. 여기가 이제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거를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합을 더하면 된다 이거죠. 이게 이해돼?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이해 잘 안 되고 있으면은 얘기해. 어? 너 학교 어디야? 숙지? 숙지?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왜 숙지가 남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내가 맡았던 숙지 애들이 다 남학생이어서 원래 뭐 하기에 숙지는? 자, 그 다음 이제 6번은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우의 수 들어가기 전부터 했던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하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중복순열 계산에 해당하는 거네 라는 의미죠. 정의역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공역이 이렇게 돼 있는 어떤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함수편에서 다 이미 했던 거예요. 이때 첫 번째 x에서 y로의 함수 만들 수 있는 함수 전체는 몇 가지나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게 중복순열이에요. 왜 그러냐? A가 선택할 Y의 종류를 생각해 보세요. A가 선택할 수 있는 Y 몇 가지죠? 네 가지. 그거를 B가 선택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네 가지죠. C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중복순열 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4의 세제곱이 되니까 저 방식이잖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절대로 얘를 중복순열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4의 세제곱이라고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A가 선택할 수 있는 Y가 몇 개냐, B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냐, C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외울 것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4의 세제곱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x에서 y로의 1대 함수를 계산해봐라 라고 하면 얘는 순열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 A가 이거 그대로 내려간다고 치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가지죠. 그럼 B는 A가 선택한 걸 피해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얘는 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4P3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4P3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계산은 이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4P3 몰라도 상관없다 이거. 차라리 모르는 게 더 편하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온 복습 나온 김에 함수가 나온 김에 이런 거 있었어요. A 이렇게 규칙을 정해주는 거예요. 규칙을. 이런 규칙. A의 y값보다 B의 y값이 커야 되고 C의 y값이 커야 된다. 이런 규칙을 주는 거예요. 크기에 대한 규칙을 줬을 경우 얘는 그럼 몇 가지나 만들 수 있느냐가 고1 때 무려 고1 때 나왔습니다. 이미 여기 지금 소개가 안 돼 있지만 예준이 혹시 기억나요? 이거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러면 안 되는데 골라. 이거 이미 너 시험까지 친 거야 임마. 과거에 너는 이거를 시험을 쳐서 무사히 맞았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왜냐면 그때는 이거 애들이 생각보다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한 거였거든.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는 y 값을 3개를 선택합니다. 배열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서로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크기 순서대로 뭔가가 있을 수 있죠. 선택하고 나서 작은 것 순서대로 x와 짝을 지어주면 돼요. 가령 내가 이렇게 골랐어요. 4개 중에 이렇게 골랐다고 칩시다. 1, 3, 4를 골랐다고 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제일 작잖아요. 그럼 얘 제일 작은 애를 A한테 주는 거예요. 매치를 시켜주는 거죠. 3은 B한테 매치시켜주고 4는 C한테 매치시켜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심플해진다는 거죠. 따라서 얘는 그냥 3개만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얘가 바로 조합이에요. 4C, 3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순간 자기의 X값이 결정되죠.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조합 계산이 됩니다. 다시 부등식이 있을 경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조합 문제라는 거예요. 핵심은 크기가 결정돼 있으면 내가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골라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그 크기 순서에 맞게 갖다 던져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y값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방법이 이런 크기의 차이가 있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합.
1대1 함수는 순열, 그 다음 전체 함수는 중복순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계산이 나온다. 여기까지 있어요. 그럼 여기 아직 소개 안 된 게 뭐 있어요? 중복조합이 하나 있죠? 그 중복조합에 해당하는 함수 개수 세는 것도 다시 등장할 겁니다. 그 여러분들 페이지에 보시면 중복조합 맨 끝에 민경이는 아직 못 받았죠. 중복조합 이따가 이거 프린트 해줄게. 여기 보이죠? 중복조합에 함수 개수 세는 게 다시 한번 등장하지. 그래서 함수 개수가 토탈 4가지가 나와요. 지금까지 배운 건 3가지고요. 근데 이 3가지는 이미 사실은 고1 때 배웠어요. 고1 때 배웠고요.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는 거는 중복조합 배우고 난 다음에 개수를 세는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2학년이나 고3 때 배우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뭐 이것도 푸는 시간 어떻게 할까? 일단 한 번에 할까? 잠깐 줬다가 할까? 어떡하지? 일단 가지 뭐. 시작해. 니네 쉬는 시간이 없었지? 니네 계속 문제 풀고 있었지? 어떻게 하지? 시간은 우리가 3시간짜리니까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쉬긴 쉬어야 되니까 네, 지금 쉽시다. 그러면 그래. 아까는 문제 풀었을 거고 3시간 연장하면 집중력이 또 떨어지니까 일단 여기서 끊고 10분 정도 쉬고 다시 들어갑시다. 같은 것을 또 한번 쓰면